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되기 전에 합숙 예배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려 했던 시민권익위원회가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전라남도와의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기습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구례 5일장이 오늘 재개장합니다. 이재민들이 머물게 될 임시주택은 다음 주에나 완성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지역 주민들에게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던 광주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확진자는 지난 7월 말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광주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결국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광주 224번째 확진자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GPS를 확인한 결과 이 확진자는 언니인 광주 238번째 확진자와 지난 7월 말 사흘 동안 전광훈 목사 교회 합숙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함께 사는 부모 2명이 확진됐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들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된 두 분이 7일부터 29일에 있었던 합숙에 다녀온 걸로 GPS가 확인이 됐습니다. 8.15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확진자 9명이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합숙 예배 말고도 수차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집단 감염을 포함하면 지난달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269명 가운데 서울 도심 집회 관련이 115명에 이른다면서 추석 명절에 이동을 자제하고 다음 달 예정된 개천절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한 일부의 무책임 때문에 광주 지역사회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유보됐습니다. 전남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걸 막기 위한 선택인데요.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반감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는 모든 게 잘 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노선을 무한공항으로 옮기는 대신 광주 군공항도 옮기는데 전라남도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급기야 군공항 이전을 안 할 거면 내년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하기로 한 약속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주장한 데 이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청원까지 등장해 결국 광주시 권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권익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를 권고하는 대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2년 전 합의한 상생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도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공론화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뜻을 물어라 이렇게 했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지금 시도 간의 상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 텀 유보해서 일단 특위를 구성하자. 일단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국방부가 고려 중인 이전 대상 후보 지역에 무안군의 고흥군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지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용섭 시장이 깜짝 제안한 광주 전남 시도 통합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제 시작된 비가 오늘 출근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도 정체 전선으로 인한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이 비구름대는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5mm 안팎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고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선선합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던 구례 주민들에게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다시 문을 여는 등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는 있지만 온전한 복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기습폭우에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5일장. 3대째 생선을 팔고 있는 김정호 씨는 내일 5일장 재개장을 앞두고 한 달여 만에 냉동 창고를 채웠습니다. 집중호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물량을 평소보다 줄였지만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돈을 벌고 못 벌든 떠나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개업하자마자 침수 피해를 입은 정육점 상인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이전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재개장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기대는 늘 되죠. 명절이 늘 설레이는 거니까 기대는 되는데 워낙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돼가지고 이런 데서 뭐 위에서도 못 내려오게 하고 자식들이 못 내려오게 한다 하고. 집중호우로 소가 폐사한 축산 농가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한숨이 커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했었지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소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지. 물 묵었다고 해갖고 소가 안 팔릴 뿐다네. 시장에 갖고 출하를 하려 해도. 보금자리 문제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수재의연금 등 이곳저곳에서 1,000만 원 넘게 지원을 받았지만 집이 모두 파손되는 바람에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돈 있어야지 연농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있는 돈 갖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부족해요 지금요. 저녁으로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요 진짜. 빨리 집에 들어와 그런 생각밖에 없죠. 대피소나 지인 집에서 머물던 사람들도 더부살이를 며칠 더 계속해야 합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만들고 있는 조립식 임시 주거주택이 다음 주 정도가 돼야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다가오고 있지만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에서 명절의 설렘은 엿보기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지원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 68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며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관할 자치구가 지급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체, 나머지 자치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노점단체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자영업자 등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점상도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노점상을 위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점상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고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축산 폐수가 무차별적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이어지던 한센인 정착촌 여수 율촌면 도성마을인데요. 최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오수관에 구멍을 뚫어 축산 폐수를 바다로 그대로 방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성마을에서 흘러나온 빗물과 정화된 축산 폐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직전 한데 모이는 저류조. 정화된 물이 모인 곳인데 분뇨 찌꺼기가 떠다니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저류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수문이 열리면 보시는 것처럼 분뇨 찌꺼기가 떠다니는 이 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 폐수를 정화장치로 유입시키는 마을 오수관에 인위적인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영상을 보니 오수관의 축산 폐수가 구멍을 통해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처리되지 않은 원수가 배출이 됐을 때는 공공수역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마을의 유일한 폐수 처리 시설은 너무 낡고 오래돼 축산 분뇨를 아예 처리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누군가가 분뇨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구멍을 뚫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센인들은 나이가 들어 대부분 축산업을 접었고 주로 수년 전 생겨난 기업형 축사에서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밖에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관로에서는. 외지인하고 결탁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저거 뚫으려고 하면 젊은 장정이 최소 1시간은 뚫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노인들은 뚫을 수가 없어요. 여수시는 해당 구멍 외에 5개의 구멍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수관에 구멍을 뚫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가 마트 노동자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휴일 변경 결정은 철회됐지만 최소한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올해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들이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 휴무가 한 달에 2번밖에 없습니다. 대형 마트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저희 노동자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이틀 만에 휴일 변경을 철회한다는 공지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마트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었고 의무적으로 변경 요청을 해온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의견 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휴일을 제정해 놓은 그 의미를 여수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편 각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명절 때마다 조례로 정해진 의무 휴일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과 이익에 눈이 멀어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에게 휴식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순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무 휴일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트 측의 요구를 거부해왔고 더 나아가 목포시는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휴일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거책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은 구속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광주시 캐릭터 오메나가 올랐습니다. 무등산 서석대에 맺힌 이슬과 햇빛이 만나 탄생한 오메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데요. 오메나의 매력을 미지의 인물에서 살펴봤습니다.
광주시 문화관광 소식 알림이 오메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메하이. 너무 귀여운데 일단 오메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의 사랑, 광주의 자랑, 광주 대표 캐릭터 오메나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아보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무등산 서석대 아침 이슬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럼 뭐 나이가 서석대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어머니죠. 어머니예요, 서석대는. 네. 무등산에서 태어난 우리 그렇죠. 오메나입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을 선언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6월 달부터 사실 우리 광주 시민분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너튜브로 제가 오메나 TV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 너튜브에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어찌 보면 또 광주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와 관광지, 먹거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오메나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광주 관광지는 어디예요? 제가 이번에 펭귄마을 가가지고 펭귄들이랑 같이 놀고 왔거든요. 그 펭귄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아요?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양림동 펭귄마을을 갔다 오시는 거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문화관광 알림이로 선정될 때 그 교육방송 인기 캐릭터죠. 펭수와 이야기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펭수와 함께 거론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겐 너무 영광이죠. 우리 펭수 선배님이 저와 같이 거론돼 주신다니 저는 너무 영광이죠. 하지만 저는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라이벌은 같은 색깔 계열로 스머프지 않을까. 스머프? 네, 제가 스머프는 이기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스머프보다 귀엽다는 점 인정합니다. 네, 제가 인정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 본선에 올랐어요. 오, 나이스. 모르고 계셨어요? 나이스. 아마 다음 주부터 그 본선 투표를 진행할 텐데 네. 매력 어필 한번 해주세요. 또 본선 진출하면 이왕 할 것도 1등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매력은 우리 치명적인 비주얼과 그리고 엄청난 댄싱. 네, 댄싱.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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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메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 오메나는요, 광주의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광주 유노 BTS 스머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강한 캐릭터로 여러분들한테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저희 광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민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다가갔을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덩치 크다고 놀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울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시 문화를 알리는 우리 캐릭터 오메나 만나면 많이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른쪽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연속해서 큰지막 하나 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1. 7번째 공을 갖다 맞추면서 오른쪽 깊숙한 것 떨어뜨립니다. 최영호가 3루를 돕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밀었고 이 타구가 우중간 완전히 가르진 못했습니다만 3루자 들어오는 충분하고 1루자 3루에서 멈췄습니다. 박찬호의 2루타 거의 4할에 가깝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2루 주자는 멈춤 짓을 받았습니다. 적시타 공 빠졌고
2루자까지 홈으로. 그리고 또 최원준 2루까지 또 한 번 실책이 나왔고 3루까지 파고듭니다. 라이블리까지 돌아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터커의 타구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범접할 수가 없을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게. 오른쪽 다시 한번 높은 포물선인데요. 포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넘어갑니다. 프레스턴 터커. 이 타구가 인플레이 타구가 됐습니다. 노성호 선수가 1루 선택, 3루 주자를 눈으로 한번 보긴 했는데 3루 주자 홈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스트라이크 스코어.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대승을 거두면서 기아가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 출근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도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이 비구름대도 모두 빠져나가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5mm 안팎입니다. 대부분 오전 중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도 가득한 상태고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들어서면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선선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 영암과 강진에서도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24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어지는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